아, 그리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일단 312페이지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젠 이 세상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물론 2차원적인 세계관에서 놀 것이고, 2차원을 구성하는 건 점선면,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간단한 게 점과 선을 갖고 놀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면과 면에 대한 관계를 공부하지 않고 저학년일 때는 직선과 점에 의존해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세계관이요, 되게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는 3차원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저 학생이 앉아있는 자리를, 괜찮아? 나를 기준선으로 보게 되면 나로부터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여기를 잡으신다고, 수평축을 잡고, 다시 한 칸, 두 칸, 뭐 한 세 칸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잡는 거야. 여기를 양의 방향으로 생각하든 여기를 음의 방향으로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로부터 다시 이쪽을 수직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아?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다. 그래서 쟤한테 3,3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기준축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봐도 되고, 지금 저 끝에 있는 학생이 서 있는 축을, 저 자리를 바로 원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X축, 얘를 Y축, 또는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기준점으로 무엇을 잡을 거냐는 건 전혀 중요한 가치는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 일단 내가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말이야, 그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해서 이 축을 X축, 이 축을 Y축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괜찮아? 모든 자리에는 유일한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좌표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물론 X축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숨마쿰라우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건 이 단어는 아니지만 313페이지의 중간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 단원에서 다루는 수많은 공식들을 전부 암기해야 하는가 하고 푸념을 늘어놓곤 한다. 물론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하나도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도형의 정의에 따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문제를 풀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정도는 암기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암기라고 하는 것이 나쁜 단어가 아니야. 너 내가 5 곱하기 3을 물어봤을 때 잠시 생각하다가 15요? 또는 너 이렇게 생각하니? 5 곱하기 3은 곱셈은 원래 덧셈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니까 5를 3번 더했다, 또는 3을 5번 더했다, 그래서 15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체화되어 있단 말이야. 괜찮아? 5 곱하기 3은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겠죠. 3을 5번 더했다, 5를 3번 더했다, 이해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팍팍 튀어나오지 않아? 괜찮아? 이 과정을 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해. 괜찮아요?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똑똑히 하고 있어요. 괜찮아?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학생들이 공식 같은 경우에 가서 아주 딱딱한 학문이라고 하지, 수학이 그렇게 딱딱한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점과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좌표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유일성입니다. 3,5에다 점을 찍어주세요. 그럼 기준점을 정한 이상 3,5에 점 찍어야 될 그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 유일성이고요. 두 번째, 순서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1,2와 2,1의 좌표는 뭐하다? 서로 다르다. 명백히 다르다. 구분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 316페이지에서는 하나만 내신 시험의 주의사항을 드리면, 좌표축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7,0이요 1/4분면에 있는 점입니까? 아니요, 그냥 축에 있는 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318페이지로 넘어가서 318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한테 이러한 사고방식을 원하고 있어요. 수직선이에요. 원래 얘의 좌표가 3,0이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8,0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 길이는 2예요. 이 길이는 어떻게 돼? 3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얘를 기준축으로 잡을래요. b라는 걸 0,0이라고 생각할래요. 그러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고 이 좌표는 3,0이 되는 거 맞죠? 얘를 수학에서는 평행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평행이동이 뭐죠? 대칭이동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일정한 규칙을 가진 채 도형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 규칙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얘를 원점으로 볼래, 내가 얘를 원점으로 볼래, 그 어떤 점을 원점으로 보든 간에 이해해? 고유한 길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평행이동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와요. 내가 거리 공식을 증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요것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점 유일한 이름이에요. 좌표를 줬다라는 건 유일한 이름을 준 것이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양의 방향, 음의 방향까지를 포함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라고 물으신다면 몇 개가 돼? 하나. 여전히 유일해. 수학에선 이 유일성이 중요해.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 이렇게 있게 되면 나는 점과 점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작도하죠? 삼각형을 작도합니다. 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요. B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요. X축과 Y축은 원래 수직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수직해요.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기하의 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삼각형을 작도하는 데 있어요. 네,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쵸? 그러면 결국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x2-x1이요? 이 길이가 무엇이죠? y2-y1이요. 괜찮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더라 라는 걸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냐면 좌표를 보고 길이를 설정할 때는 엄청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얘의 이름을 x1, y1이라고 주고 b라는 점의 이름을 x2, y2라고 준 이 순간 x1, y1, x2, y2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 판단이 불가능해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사실만 알지 나는 대소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야. 왜? B라는 점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좌표를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보고 길이를 설정할 때는 항상 뭐를 씌우자? 절대값으로 표현하자. 절대값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서 뭐를 쓰겠다라는 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해해요? 얘에 대한 성질을 쓰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시다. 볼게.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a와 b는 실수래. 그러면 중학교 때 난 이미 알고 있어.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이 결과값도 여전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해해? 이 값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루트, 무리방정식이 예전 교과 과정에선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룬 루트 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다뤄. 선생님 나는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를 배웠는데요. 네, 모의고사 때는 이젠 가끔가다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고학년이 갔을 때 함수를 다룰 때는 말이야 좌표 평면 세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근데 허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마이너스 i가 커? 1억 i가 커? 몰라. 왜? 허수는 양수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소 자체를 묻지 않지. 괜찮아? 그리고 실좌표 평면, 내가 다루는 이 세계에다가 뭐를 찍을 수 없어? 점을 찍을 수 없어. 괜찮아? 고등학교는 실좌표 평면만 다루다 보니까 이해해? 좌표 평면에다 점을 못 찍어? 그러면 그것을 함수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루지 않아. 괜찮습니까? 숫자 입장으로는 중요하죠. 대수적인 입장으로는 중요해요. 왜? 복소수가 도입됨으로써 n차 방정식의 그는 n개다라고 주장한, 이해해? 그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럼 일로 와볼게. 얘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 사항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 뭐를 하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치? 얘의 제곱이 얘잖아.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식은 이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거 맞죠? 어떤 의미를 띠게 돼? a, b라는 점이 있었고 원점 누구? 0,0이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이해해?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건 a, b라는 점과 0,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이해해? 뭔 소린지 느낌 와? 그 사이에 최소값을 묻는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두 번째, 내가 여러분한테 a제곱 더하기 fa의 전체 제곱의 최소값을 물었어. 괜찮아? 그러면 fa라고 불리는 건 어떤 y는 fx 위에 있는 함수값이었다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실수야.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전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때? a-0의 제곱 더하기 뭐 fa 마이너스 0의 제곱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왜? 여기다 제곱하면 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냐? 이런 식 아닐까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건 2차 함수만 고작 다뤘잖아요. 그래서 2차스럽게 내가 여러분한테 그려드리겠다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요. 얘 이름을 y는 fx였다라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A는 지금 나한테 보이는 건 미지수겠지만 그 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점이라고 불리는 게 여기 있었다라고 칠게요. 나야 나 원점 0,0 이해해? 어디 있을 때가 최소야? A를 구할 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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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하여튼 간에 그 최소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를 씌운 게 답이야? 제곱을 시키는 게 답인 거 맞지? 그럼 그 A의 정체를 밝혀야 해. 그때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A의 정체를 밝히는 건 이래. 그래프 밖의 점이라서 언제 최소야? 우리가 이 감으로 찾을 겁니까?
원의 정의를 생각해. 원의 정의라는 건 고정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괜찮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작도하는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원의 중심이 돼. 아직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최초로 뭐하는 순간이 와? 접하는 순간이 와. 괜찮아? 이 점의 정체가 바로 A, FA다. 이해해요? 문제 푸는 스킬은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을 강의한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A의 값을 잡아내는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식에 대한 해석이야. 괜찮습니까?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필기할 사람 필기하고 찍을 사람 찍고. 기지개 좀 피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페이지는 뒤로 넘어가서 순서 약간 무시야. 뒤로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354페이지를 피십니다. 수직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것을 순마에서 나와 있는 걸 잠시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증명을 하나 해줄게. 물론 증명 방법은 10가지 가까이 되겠지만 차츰차츰 확증시켜 가기로 하고 선생님이 삼각비를 이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삼각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각비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돼요. 내가 아는 변의 길이 내가 아는 한 예각의 크기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닮음을 대체할 수 있다. 예, 요게 삼각비를 배우는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좌표평면의 세계라고 불리는 것이 자유로운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소리냐? 봐봐. 지금 내가 증명하려는 건 수직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M이라는 직선이 있대. 우리들은 수직이래. 우리들 두 기울기의 곱이 몇임을? 마이너스 1임을 증명할 거야. 괜찮니? 근데 이 직선의 y절편이 어떻게 되었든 x절편이 어떻게 되었든 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 몇 개밖에 안 가죠? 한 개밖에 갖지 않아. 나를 교점이라고 불러. 그러면 좌표평면에다 얘를 들여놓고 해석할 텐데 얼마나 유리하냐면 원래 이 그래프에 여기가 y축이었고 내가 y축이었고 내가 x축이었다라는 거야. 상관없어 얘들아. 어차피 상대적인 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x축과 y축을 새롭게 작도하면 돼. 기존에 있었던 얘 방정식이 막 2x 플러스 5였다라고 치더라도 우리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니 교점 하나가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얘를 새로운 new y축이라고 생각할게. 괜찮아?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갖다 그치면서 new x축이라고 내가 생각할게. 괜찮아? 그러면 이 L이라는 방정식의 이름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려. 다시 뭐가 된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려. 여기까지 괜찮아? 기존에 있었던 x축, y축을 생각하지 마. 오케이? 왜? 내가 자유롭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 지나는 직선, 나는 너의 이름을 y는 ax라고 할게. 괜찮아?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 너의 이름을 y는 bx라고 할게. 괜찮아요? 나는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거나 하나 이런 선을 갖다 그을게. x는 별이라고 할게. x는 1.5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되고 상관없어. 우리 고등학생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이 삼각형이야. 어떤 순간에도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나 뭐라고 불러?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직각삼각형에 의하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 빗변의 제곱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아요. 그 어떤 라인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직각삼각형은 그대로 이쁘게 작도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5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문자로 별로 놓으셔도 되고 1로 놔도 증명이 돼. 그냥 나는 1로 놔볼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1,b가 되죠. 이 점의 이름은 어떻게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1,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 맞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세요.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1-0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괜찮아? 원래 루트가 씌워져 있을 텐데 난 그냥 피타고라스. 이 변의 길이의 제곱. 예.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이 길이는 어떻게 돼? a-뭐의 제곱? b의 제곱이다. 괜찮습니까? 정리. 여기서 나오는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누구? 2는 마이너스 2ab. 그래서 ab는 뭐다? 마이너스 2다. 네, 우리 수직된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a라고 불러. 이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 불러? b라고 불러. 괜찮아? 우리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증명끝.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두 번째 증명 갑니다. 두 번째 증명 볼게. 얘들아, 내가 5분만 잠시 이야기할 테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봐. 삼각비 마지막 미니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얘를 다시 그려드릴 텐데 제발 고3 끝나는 그날까지 잊지 마. 오케이? 삼각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작동합니다. 정의됩니다. 여기가 직각,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섹타의 값이 무엇이죠? a분의 b요. 사인 섹타의 값이 무엇이죠? 이쁘지가 않다. 사인 섹타부터 쓸게. 사인 섹타의 값이 무엇입니까? a분의 c. 그 다음에 코사인 섹타의 값이 무엇입니까? a분의 b. 탄젠트 섹타의 값이 무엇입니까? b분의 c.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정의인 거 맞지? 그러고 나면 집중. 세 개의 삼각형을 갖다 그려줄 거야. 내가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a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내가 한 예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변과 내가 아는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게 삼각비를 배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반에 돼야 돼, 얘들아. 얘는 선생님 a 코사인 섹타예요. 얘는 a 사인 섹타예요. 선생님 얘는 a 탄젠트 섹타예요. 얘는 사인 섹타분의 a예요. 얘는 탄젠트 섹타분의 선생님 a이고요. 어이구. 코사인 섹타분의 a이고요. 얘는 사인 섹타분의 a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여기만 잠시 주목. 이 변의 길이를 내가 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의에 의하면
별분의 A를 나는 뭐라고 불러? 코사인 섹타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별의 길이는 뭐가 돼? 코사인 섹타분의 A가 된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여기 이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달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의에 의하면 달분의 A를 뭐라고 불러? 탄젠트 섹타라고 불러. 그러니까 달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섹타분의 A다. 이해해요? 이거 자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해. 얘들아 괜찮니? 이게 삼각비를 배운 뭐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야. 내가 아는 한 변의 길이와 내가 아는 한 예각의 크기로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목적.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닮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중학교 때야 풋풋했던 그 시절이니까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이해해? 샥샥 한 다음에 그렇게 어떤 값을 찾아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우리가 고등학교가 된 이상 이젠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잠시 필기할 시간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찍을 사람은 찍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기지개 좀 펴 얘들아. 기지개 좀 피고 지어도 돼? 지어도 돼? 지울게. 반드시 연습해. 민보? 눈이 왜 이렇게 빨개? 너희들 뭐 했어? 승원아? 앞자리에서 졸면 저기 다 찍혀. 이렇게 집중. 집중. 주목. 봐봐요. 이게 배울 게 많은 시간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직선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오늘의 주 포인트는 직선은 아니야. 근데 이미 해왔던 학생들도 많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해? 유일한 거 맞죠? 나 이 직선 L이요. L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만 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델타 X라고 불리는 게 얘죠. 델타 Y가 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B분의 C라고만 하는 거 맞죠? 엄밀하게 내가 다시 해줄 거야 직선 때.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뭐라고 주장합니까? 탄젠트 섹타라고 주장합니다. 괜찮아? 탄젠트 섹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가 탄젠트 섹타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왜죠?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는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C. 그게 바로 얘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라고? 탄젠트 섹타가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로 와볼게. 호도독 나예요. L. 이번엔 이름을 좀 거지같이 줘봅시다. 어떻게 줄 거냐면 그냥 너의 이름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에 나예요. 우리 수직이에요. 여기 m.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이렇게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이거 너무 재밌니 지금? 황홀하니? 좀? 봐봐 집중. 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X축이 있었고요. X축이 여기 계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Y축이 있었다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를 Y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할게요. 괜찮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은 교점이 하나 생기니까 나는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증명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괜찮아? 그냥 얘를 그대로 놓을게요. 그러면 봐봐. 여전히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잘 봐. 얘들아, 내가 여기에 각을 섹타라고 할게. 그럼 너 이거는 알고 있지? 탄젠트 섹타가 뭐라고? 기울기라고. 얘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인 거 맞지?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섹타가 뭐다? m이다. 여기에 각을 섹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섹타는 기울기니까 탄젠트 섹타가 뭐다?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이 행동 영역 되게 중요하다. 이 점으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발을 작도할 거야. 수선의 발을 작도하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아름답게 이렇게 세 개의 닮음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여기가 섹타면 내가 이 각을 별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나 여기 섹타가 되고 여기가 별이 돼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닮음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닮음인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탄젠트 섹타를 쓰고 싶다고요. 탄젠트 섹타요. 이쪽 삼각형에서 정의를 봅시다. 여러분, 이쪽 삼각형에서의 탄젠트 섹타라고 불리는 것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이게 되는 거 맞죠? 직각삼각형이요. 괜찮아?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H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뭐 분의 뭐? A 분의 H. 어머나 A를 갖다 쓰면 되네. A 없으니까. A 분의 H. 이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의 탄젠트 섹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이거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H분의 B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얻는 결론 뭐?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외워왔던 거잖아. H의 제곱은 뭐다? AB다. 됐습니까? 아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해해? 그게 각을 이용해서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젠 선생님이 이용하고자 하는 건 다음과 같아. 얘들아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도 여기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다고? m.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지금? 알파인 거 맞지? 여기까지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하니? 괜찮아? 그러면 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요 삼각형에 관해서 이걸 이용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하니? 그러면 봐봐. 이 각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파이 마이너스 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파이 마이너스 별이라는 것 자체를 다룬 적이 없으니 선생님이 잠시 그림을 잠시만 수정할게. 요건 그대로 가면서 잠시만 수정할게. 여기까지 지금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저렇게 꼭
다룰 필요는 없었고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았네. 봐봐. 이 기울기 여기를 A, 아까 그 상태도 해도 됐었다.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R의 미안. AB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원점을 이쪽으로 생각한 건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아까 그 그림에서도 한번 살펴봐줘.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분의 H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되는 거 맞죠? M에 대한 기울기 M 곱하기 나는 지금 알파의 값을 보고 싶은데 M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A분의 H가 되고 괜찮아? 곱하기 알파라는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 변의 길이로 보게 되면 B만큼 증가했을 때 이해해? 얼마만큼 떨어져야 해? 마이너스 H만큼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두 기울기의 곱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분의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되고 아까 이용했었던 거 H제곱은 뭐라고요? AB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증명 끝. 여기까지 이해하니? 괜찮아? 꼭 이렇게 안 옮겼어도 그 상태로 돼. 이해해?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덧셈 갑자기 하려고 하다가 잠시 멘붕 왔었어. 안 옮겨도 됐었어. 이해하니? 괜찮아? 오케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A분의 H 길이로서 표현한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 B분의 마이너스 H인 거 맞죠?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떨어지는 거 이해해? 그걸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B분의 마이너스 H AB분의 마이너스 H제곱 근데 H제곱은 AB 그래서 마이너스 1 오케이? 증명 끝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요걸 반드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 볼게. 다시 앞으로. (320페이지) 얘들아 하나 구겸아 하나 그냥 말하면 너의 눈에도 혹시 이게 보여? 그냥 이건 유치한 건데 중학교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의 닮음이 보인다고? 3개의 닮음이 보이는 거 맞지? 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A 대 B지. 괜찮아? 그리고 이 삼각형까지 생각하게 되면 길이비는 뭐야? A 대 B 대 C지. 괜찮아요? 야 그럼 넓이비는 뭐야? 길이비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근데 A제곱, B제곱 이 두 삼각형 더하면 전체 삼각형 C제곱. 피타고라스 증명 끝.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하니? 길이비 제곱은 넓이비라는 사실은 너희들 어차피 알고 있잖아. 예? 쟤네 넓이 B도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면 전체 삼각형 C제곱이 된다. 피타고라스의 증명 끝이요. 괜찮아? 피타고라스 증명 방법이 몇 개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30개 이상은 작도를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야 해 얘들아. 결과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피타고라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발음 공부 습관은 도형은 도형답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와볼게. 320페이지 나 이거 무조건 답지랑 다르게 풀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필기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필기를 해주길 부탁드려. 시작. 78번이요. BC는 CA랑 같대. 답지처럼 풀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괜찮아?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는 게 없어. 볼게요. A 1, 마이너스 3 B 4, 4 C 마이너스 1, A인데 여러분들 보고 삼각형인데 BC는
C의 이등변 삼각형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는 게 문제. 주목. 나는 이런 점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정점이라고 불러. 난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동점이라고 불러. 정점은 고정된 점이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 얘들아 찍어. 근데 난 표현 방법 중에서 정말 재밌는 표현 방법이 얘야. C가 동점인데 C가 뭐라고 지금? 동점인데 두 선분의 길이가 같대. 여러분 눈에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원의 정의가 뭐라고? 고정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얘를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나는 뭐를 할 거냐면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작도할 거야. 그리고 그 원 위에 누가 살고 계시는 거야? B와 A라는 점이 살고 계시는 거야. 이미지를 잡아야 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원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C가 이렇게 계셨대. 괜찮아? 근데 C에 나는 무슨 좌표만 아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라는 라인 위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 그리고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잡게 되면 A라는 점 여기 1, 마이너스 3이 계시고 여기 뭐 4, 4라는 점인 B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해? 원의 정의 자체가 그런 거잖아. 얘랑 당연히 길이는 같지. 난 지금 저 표현을 보고 괜찮아? C를 뭐라고 놨다고? 고정된 한 정점으로 놨다고요. 이해해요? 고정된 점으로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의 정의라서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건데 나는 너를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불러. 원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현. 그러고 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한다라는 걸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나예요, 나. 수직이고 우리 둘이 이등분돼요. 여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이미지가 중요해 얘들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니? 너라는 점은 A와 B의 중점이네. 중점 둘이 더해서 2분의 5 둘이 더해서 뭐? 2분의 1 나누기. 이게 중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너 이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없니? 두 점이 있는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해해? 야 너 이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괜찮아? 그 기울기의 곱은 뭐 해야 된다고? 직각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도 A의 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한민국 교과서 및 문제집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모든 문제풀이가 대수에 집중되어 있어. 좌표평면이라는 세계에서 문항을 풀어가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이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만 대수적으로서 모와 모 사이의 거리 졸라 열심히 계산하면서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거나 이해해? 그런 식의 풀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대한민국 학생들의 기하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해. 괜찮아? 근데 참 재밌게도 말이야. 이 기하라는 문제가 킬러 문제로 이과는 무조건 29번 고정자리거든. 괜찮아? 정답률은 보통 2% 미만이야. 괜찮니? 근데 수학은 4점짜리 한 문제가 대학을 결정해. 왜? 너의 등급을 결정짓기 때문이야. 괜찮아요? 1, 2, 3등급 다 몇 점 차이? 4점 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란 말이야. 답 맞추는 게 무슨 의미야?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고 있다는 거야? 좌표평면의 세계를 배우고 있다는 거야. 좌표평면이라는 건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시죠? 네, 볼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 선생님은 78번의 1번 문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유제 78번의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라는 점 1,2를 줬고요. B라는 점 2,4, C라는 점 A, 0. 일단 이 점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어디 위에 살고 있다? X축 위에 살고 있다. 괜찮아? X축 위에 살고 있는 점인 거 맞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얘를 구하래. 그러면 답지 보시고요. 답지는 얘 뭐 이용했다고요? 피타고라스 이용하셨어요. 답지대로 보시고 얘를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런 이미지 아닐까 싶어요. 나예요, 나. B 1,1이라는 점 A예요, A. 1,1이라는 점 여기 정도 있을 것이고 2,4라는 점 B 여기 정도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A가 직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C라는 점을 정해야 되는데 C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니? 괜찮아? 직각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에 살고 계시는 게 C잖아. 괜찮아? 그래놓고 우리 이거 뭐를 이룬다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을 이룬다는 거 맞지? 그럼 너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도 돼? 내가 그래서 일부러 먼저 증명하고 들어간 거야. 이거 기울기 잡을 수 있고 없고? 있고. 이 기울기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기울기의 곱이보다 마이너스 1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 물론 지식은 확장시킬 거야. 다른 문제풀이 엄청 많아. 기하는 한두 가지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풀이가 엄청 많아요. 두 번째 문제요. 봅시다. 두 번째. A라는 점 마이너스 1,5, B라는 점 2,4. 마이너스 1,5, 5,3.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직선 y는 x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C라는 점이 있는데 C라는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A, A 이렇게 놓은 이유가 y는 x 위에 있대. 근데 여러분한테 묻은 건 여전히 말이야. AC는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괜찮니? 뭔 느낌인지 이해해? 그럼 아까 뭐 하라고 했어? C는 무슨 점? 동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그리라고? 원을 그리라고. 괜찮니? 근데 잘 생각해야 해. 여기서 뭐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정말 1등급이 되고 싶니? 그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5라는 점 위치관계부터 파. 그리고 B라는 점 5,3. 그러면 얘네들의 중심이 있었을 거야. 얘네들의 중심은 어떻게 구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누가 될 수 없지? m이라는 저 2,4가 될 수 없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점은 탈락이야. 이 점은 탈락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 생각이 들어야 해. 얘는 절대로 C라는 점이 될 수 없으니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야. 이 내용이 중요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왜 중요하냐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뭐를 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삼각형 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없어. 맞아? 하지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뭐가 가능하다고? 삼각형 작도가 가능한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얘들아. 그러고 나면 2,4가 여기 있었는데 얘는 일직선 위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점이 이렇게 밖에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때 얘가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원이 작도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 추가.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 추가. 선분 AB의 길이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얘를 그냥 이렇게 주겠지? 어떻게? 식으로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줄 거야. 근데 A라는 점이 정점이야. 고정된 점이야 얘들아. 그리고 B라는 점이 정해지지 않은 동점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읽고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고정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뭐를 그리는 거야? 여전히 행동 영역은 원을 그리는 거야.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몇 자리인 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원? 3짜리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나도 3, 나도 3, 나도 3, 나도 3. 이해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점 B, 동점은 어디 위를 움직여? A로부터 이 원 위를 움직여. 그래서 B가 살고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B의 좌치라고 불러. 수학적인 용어야. 괜찮아? B는 저기 위를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서 78번에 3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좀 답지처럼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하는 기하답게 가세요. 오케이? 평면 좌표에 올려놓고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지워볼게. 삼 번 최소값과 점 P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답지 풀이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축의 점이니까 a, 0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a에 관한 몇 차식이 만들어진다? 2차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풀고 났을 때 남는 게 없다니까. 괜찮아?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지금 오늘 잡아드리고 싶은 건 바른 공부 습관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야. 이해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답 맞히고 야호 그러면서 다음 진도 나가는 녀석과 얘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해석하는 녀석은 같은 문제를 틀리고 맞췄다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 이런 거 경험해봤을걸? 중학교 때 지금이야 전교 1등 전교 2등 공부도 차이 나는 세상이 아니야. 독서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면 그 갭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 괜찮아? 내 말 명심해. 오케이? 이거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답 맞히고 슉슉슉슉 넘어가면서 즐거워 이런 학생은 그 갭은 절대로 나중 가서 메꿔줄 수 있는 격차 그 갭이 아니야. 괜찮아? 문제를 맞히고 안 맞히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오케이? 우리 이거보다 지식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
그거에 대해 시발점에 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훈련 좀 해줘. 모든 좌표평면 문제를 맞추고 나서는 답을 맞췄어도 좋아. 근데 이게 기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분석해. 시작해 볼게. 그렇게 답을 맞히면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에 내가 시간을 드릴게. 봐봐. 4,-2라는 점은 이 정도에 찍혀 있었을 거야.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은 이렇게 찍혀 있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자꾸 보려고 해야지 보여. 이 길이와 x축의 수선의 말을 떠들면 이 길이가 같네. 괜찮아? 그래놓고 사실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관측한다는 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언제 있을 때가 최소일까? 여기 있을 때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 괜찮아? 언제 있을 때가 최소일까? 라고 한다면 공부의 습관을 잡아드릴게. 봐봐. 만약에 말이야 P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점들은 몇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작도가 가능하다고? 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해. 고등학교 기하의 끝판은 무조건 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작도했다라고 친다면 이해해? 나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묻는데 이해해? 이게 가장 긴 변이 돼버린다면 괜찮아?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괜찮아? 근데 이거의 제곱이 클 때도 있고 이거의 제곱이 작을 때도 있고 이거의 제곱이 같아질 때도 있잖아. 괜찮아? 그게 바로 뭐야?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변의 길이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왔을 땐가? 이렇게 오게 되면 보더라도 이미 직각을 넘어서 괜찮아? 이게 직관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돼. 이 기울기를 구해도 되는데 난 여러분들 지금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이게 둔각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둔각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제곱보다는 이거의 제곱이 더 클 거 아니야. 예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클 것이고요. 이해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괜찮아? 얘가 클 것이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갖고 하필이면 이걸 구했던 것이 여기였구나. 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국 무슨 절편? x절편을 찾는 것이 답이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지? 여기 있었을 때는 왜 안 되지? 여기 있을 때는 왜 안 되지? 여기 있을 때 왜 안 됐었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괜찮아? 또 멍청한 놈이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선 만들어서 x절편 구해야지. 괜찮아?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오케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뭔 소리인지 내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야. 내 말 괜찮니? 예. 그러면서 또 답을 맞출 때는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 말 잘 들어봐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꽂아요.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꽂아요. 그럼 우리 둘은 뭐 했죠? 닮았죠. 괜찮아? 닮았는데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니 결국 뭐일 수밖에 없죠? 합동일 수밖에 없죠.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너와 나의 중점 1,0이었겠네. 괜찮아? 자꾸 보려고 해야 해. 뭔 소린지 이해하니? 괜찮아? 생각을 해줘. 생각을. 문제 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21페이지 외신 문제. 마찬가지로 답지랑 다르게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강의를 안 본 학생들은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찍어놓은 게 있어. 뭐라고 찍어놨더라? 제목은 좀 이따 알려줄게. 그거 1시간짜리 강의인데 반드시 들어. 반드시. 들었던 학생들도 내가 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 종이 접기의 초짜들은 종이를 접은 다음에 같은 변과 같은 각, 요 정도, 닮음, 요렇게 끝내버려. 근데 그 종이 접기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 한 15가지 정도 설명해놨을 거거든. 근데 너희가 고3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15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는 그걸로 30가지를 봐. 괜찮아? 내가 보는 건 이변과 이변이 같아. 이딴 거는 한 가지에도 취급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훈련해. 내가 이따 알려줄게. 제목은 봅시다. 321페이지 79번 문제요.
원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외심과 내심에 관해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텐데 지금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봐주세요.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내접원 하나와 외접원 하나가 반드시 작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원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괜찮아? 대수적의 점을 뭐든 다 해드릴게. 그럼 외접원이 하나 작도된다는 건 이렇게 그림은 믿지 마시고 이렇게 원이 작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는 거 맞죠? 나야, 나야, 나야. 우리들의 길이는 다 뭐 할 거야? 같겠죠. 괜찮아? 외심이 존재할 것이고 맞아요? 원이잖아요. 원. 괜찮아? 얘도 원위의 점이 되는 거 맞죠? 나보고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볼게. 문제풀이는 여전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얘를 다시 보게 되면 이래. 얘들아 이런 풀이는 하지 말자. 어떤 풀이? 원을 배웠던 학생들은 이런 풀이를 한 학생도 있을 것 같긴 해. 선생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으면 돼요. 예, 원의 방정식의 얘를 뭐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하게 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 나올 테니까 선생님 미지수가 3개라서요. 난 3점이 필요한데 여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0,4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대입하게 되면 식 몇 개가 만들어지고 3개가 만들어지고 미지수 몇 개? 3개니까 이해해? 적절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다음에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그런 다음에 너한테 남는 건 뭐야? 계산을 실수 없이 열심히 잘했다? 괜찮아? 아니 계산이 틀리면 그때는 손을 원망하시면 되는 거고 저래 갖고 남는 건 뭐냐니까?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괜찮아? 저렇게 맞춰갖고 남는 건 뭐냐고요? 계산을 열심히 했다가 남습니까? 저건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지금 삼각형의 위치 관계를 이쁘게 그려줬으니까 그 관계를 따라서 잠시 그림을 베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마이너스 2,0 A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B라고 불리는 게 마이너스 1,7 C라고 불리는 게 0,4 나보고 지금 외심 D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원을 배우고 나면 예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은 좀 이따 하자. 그리고 둔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봐봐. 내가 이 점들이 외접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괜찮아? 그림은 믿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원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현. 괜찮아? 나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현. 나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 타현이라고 불러. 괜찮아? 왜? 타현이라고 불러. 맞아? 타현이야. 근데 원일점 얘 뭐고? 얘 뭐고? 반지름. 얘 뭐고? 반지름. 얘 뭐야? 반지름이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얘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니 너?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맨날? 수직이등분선이요. 얘. 수직이등분선 작도 안 한다는 건 문제를 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직이등분선이요. 뭔 말인지 이해해? 수직이등분선. 그럼 봐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를 작도해야 된다고?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 돼요. 여기가 직사각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죠? 이런 것 같아. 여기. 여기도 뭐를 작도해야 돼?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를 작도해야 된다고?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 된다고요.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아니 점이 이렇게 있잖아. 너 그러면 이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라며? 괜찮아?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는 생각만 하면 된다고. 왜? 계산하기가 귀찮거든. 나 이 문제 보면 이제 풀 수 있거든. 괜찮아?
시험에서 실수하면 찍으면 돼. 그잖아? 내 손을 한 5번 연습하시고 찍으면 되는 거야. 아 이런 맞아? 이런 되는 거야. 아 이걸로 시간을 아깝게 우리가 허비할 수는 없잖아. 너 수직이동문선 이거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애동 구할 수 있잖아요.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했으니 거기에 수직인 직선이요. 이해해? 너 이거 구할 수 있니? 너 있잖아요. 예? 이거 중점 잡고 괜찮아? 이거 기울기 구하면 수직인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너 이거 중점 잡고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난 이렇게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외심은 각현의 수직 2등분선의 뭐다? 교점이다. 수직 이등분선 2개만 작도하신 다음에 그들 연립방정식으로서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잡는 것도 한 방법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계산은 한두 번은 해보셔야 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될 수밖에 없지 뭘. 이론이 완벽한데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각 현을 만들 수 있는 건 3개의 현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아무거나 2개 잡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 2개가 보이면 연립해서 x좌표 y좌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더라? 외심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이 하나. 높아심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외접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네가 다 미지수가 떴을 때 외접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마치 곱셈 공식의 활용처럼요. 괜찮아? 그거 외우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괜찮아? 그거 외워서 뭐해? 절대 외우지 말고 그런 거에 관심도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웬만해서 수리논술까지의 주제라고 한다면 주요 대학에서 달아주는 수리논술의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부해보자 라고 해줄 텐데 그거는 좀 마치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괜찮아? 우리가 외우는 짓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공식을 만약에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넘겨서 322페이지. 너무나도 유명한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좌표로서 증명을 해보셨을 것이고 선생님은 모든 증명 방법이 보통은 이 방법으로 좌표 평면 세계에서 증명하는데 이거는 증명 한번 꼭 해보고 외워. 괜찮아? 외워.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얘를 좀 다르게 증명해 줄 테니까 선생님을 따라와줘. 봐봐. 지금 좌표 평면에서 올려놓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이거야. 딱 하나야.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나 이 길이 X, 나 이 길이 X, 이 길이 Y 라고 한다면 결론은 어떻대?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불리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 맞지? 근데 어디에 주목한 거냐면 요 사고방식 하나만 배워. 이 길이가 같은 중선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는 여기를 원점이라고도 한번 놔보고 말이야. 예. 한 번만 괜찮아? 그렇게 놔보고 그런데 그렇게 놓게 되면 여기를 원점으로 놓게 되면 여기는 뭐 x, 0 여기는 2x,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숫자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얘가 택한 증명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라고. 그래서 얘는 여기를 뭐라고 놓는데? 원점이라고 놓는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0이 되고 얘는 뭐가 되더라? x, 0이 되더라. 이해해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이해해? 다 해봤잖아. 왜 이래? 맞아? 한두 번 다 정독하고 온 거 맞잖아요. 나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려고 합니다. 고3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의 작도라고요. 선생님 말을 정말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수능 문항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하의 끝판은 원과 구와 직각삼각형이에요. 나는 여기다가 길이로서 여러분한테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이의 관점으로 증명할 거예요.
좌표평면과는 좀 다른 세계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 여기에서 수선에 발을 떨어뜨릴게. 수선에 발을 떨어뜨리는 목적이 뭔지 알아?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서야.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통해서. 맞아? 예. 어떤 변수 간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어.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러면 시작.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여기 새롭게 이 이름, 이 길이를 별이라고 놓고 이 길이를 달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봐봐. A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관찰하고 싶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별의 제곱이 그게 바로 얘야. 이 길이의 제곱은 얘.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달 제곱이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리고 b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되지? 그럼 난 이번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려고 해.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별. 그래서 x 마이너스 별의 제곱 더하기 여전히 피타고라스 아저씨예요. 여기 뭐? 달의 제곱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나는 둘을 변변 더하래요. 변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여기 플러스 2x별 여기 마이너스 2x별 없어지고 어떻게 돼? 2배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뭐야? 별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달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 봐. 얘는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별제곱 더하기 달제곱은 뭐라고 갖다 쓸 수 있다고 얘를 y제곱이라고 갖다 쓸 수 있네. 증명 끝. 괜찮아? 두 개의 증명은 함께 가야 해. 이 증명은 뭐에 의한 증명? 좌표. 예. 유일한 이름에 의한 증명.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건 뭐? 길이의 관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거야. 괜찮아요? 대한민국 시중 문제집의 문제점이 뭐라고? 대수적인 관점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하를 못해. 괜찮아? 길이 같은 것들을 설정을 못하고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난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싶으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독해 와야 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의 국어 선생으로 만들어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색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독해 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시간엔 선생님이 스튜어스 말도 어려워. 스튜어스의 정리까지 해줄게. 원래 백텐의 정리까지 해주려다가 그거는 좀 모의고사 성격이랑도 맞지가 않아서 스튜어스의 정리까지 해드릴 거고 밑에 내려와 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배웠으면 좋겠고 찍을 사람은 찍어 얘들아. 그리고 복습 좀 꼭 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복습이라고 생각해. 80번에 1번. 이렇게 가자. 이번엔 3등분점. 너희들 이거 되게 행복하니 지금? 아 진짜 아름다움이 막 느껴져? 좌표 표면에 뭐 자유로운 사고방식부터 해갖고 벌써 감동이니? 감동의 바나나만 아직 뒤에 더 많이 남았어. 오늘 첫 교시잖아. 봐봐. 벌써부터 아름다워. 여기를 그냥 선생님이 임의대로 BC라고 놓고 여기의 변은 X, 여기의 변은 Y, 이 변의 길이를 다 별이라고 놓겠습니다. 3등분점이니까 모든 길이가 별인 거 되는 거 맞죠? 답지 반드시 참조하시고요.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길이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한테 증명하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일부러 저렇게 놨어요. 꼭지점에 이름으로 쓰기가 귀찮아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여러분들 보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별제곱이 됨을 증명하래요. 근데 여기서는요, 또 이거 외우지 마.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만 외워. 그리고 스튜어스의 정리해주게 되면 그 사실까지만 암기해. 얘는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사고방식이 하나 있어. 여러분 답지를 보고 얘를 증명했다라고 쳐더라도 증명해놓고 외우는 건 좀 바보 같은 사고방식이야. 뭐냐면 답지가 내가 욕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줬으면 하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어. 뭐 어떤 사고방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냐면 확장성의 논리야. 수학 교과서는 말이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둘의 관계 이것만 정리해줘. 또는 어떤 미분법이라고 한다면 두 함수에 대한 고배 미분법 여기까지만 증명해주고 여기까지만 서술되어 있어. 그 이유를 서술하지 않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곱셈 공식을 배울 때 말이야 우리는 어차피 규칙을 배웠지만 너 문제집이라든지 교과서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4제곱 또는 a 플러스 b의 5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을 본 적이 있니? 괜찮아? 아 너는 a 플러스 b의 4제곱 하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더하기 6 맞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6a 제곱 b 제곱 더하기 4 내가 계속 해야 돼? a b 세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규칙이 다 보여야 돼? 이런 규칙이 보여야 돼. a 플러스 b의 4제곱이면 아 항이 5개 생겨. 양 끝으로부터 내림차수로 정리될 거야. 맞아? 그러면서 a가 하나 줄는 만큼 b는 하나 생겨.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정리할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 아저씨 맞아?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전개는 할 수 있다고. 근데 교과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 a 플러스 b의 4제곱을. 맞아요? 이건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확장성의 논리라고 불러. 나는 위에서 우리가 증명했었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2번 사용해서 얘를 증명하고자 해.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란 말이야. 괜찮아? 뭔가를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졌으면 좋겠어. 봐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게 들어와야 돼.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한대. 그래놓고 그걸 x, y 별로 나타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형만 봐. 이 삼각형에서 파푸스 중선 정리 써. 저기서 파푸스 중선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b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배의 별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이다? x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다시 파푸스를 써봐. 그럼 어떻게 돼? c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2배의 별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이다? 이번엔 y 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얻겠지. 변변 더해. 변변 더할 거야.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여기 x제곱 y제곱 있는데 여기 x제곱 y제곱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씩 없어져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별제곱. 증명 끝. 내가 여기서 증명 자체의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그래. 기존에 있었던 걸 증명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낸단 말이야. 오케이? 맨바닥에서 뭔가 새로운 공식이 나오질 않아. 고3 끝까지야.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 괜찮아? 거기서 쓰인 건 선생님은 확장성의 논리를 쓴 거야. 위에 바탕으로 어차피 우리가 증명했으니 나눠서 본 다음에 얘를 이용했습니다. 오케이? 답지는 좌표로 놓고 여러분한테 풀었을 것 같아요. 80번이요. 80번도 마찬가지로 답지 참조하시고 선생님은 요 사고방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여러분들 풋풋했던 그 시절 중학교 때 할선 정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할선 정리를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꽤 많은 학생들이 써먹지를 잘 못합니다. 괜찮아? 근데 봐봐요. 할선 정리라는 게 이런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a 곱하기 b는 뭐 곱하기 뭐라고? c 곱하기 d다. 이게 할선 정리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왜요? 왜? 왜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기하에 관해서 너희들 공식만 암기하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고, 저거 같은 경우에 왜인지 모르면 그때그때마다 네이버 뒤져. 네이버에 얼마나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사고방식 그대로를 갑니다. 할선 정리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여러 개 쪼갰을 텐데, 꼭 집에 가서 모르면, 지금 이 순간 모르면 집에 가서 꼭 네이버에 찾아봐서 할선 정리 다 증명해보란 말이야. 괜찮아? 그게 공부지문. 볼게. 평면 위의 임의의 직사각형 ABCD와 임의의 한 점 P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물리 공부를 좀 선행한 학생들은 힘의 평형을 아직 보지 마. 선생님이 지금 힘의 평형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의 제곱이 성립함을 보여라. 임의의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직사각형이니까 아무거나 그려. 이름을 줄게. 여기에 임의의 한 점 P, 직사각형과 한 점 P에 대해서 PA의 제곱, PC 제곱, PB 제곱, PD 제곱이 성립함을 보이려며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점을 아무데나 찍어놓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를 P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나한테 지금 증명하라는 건 뭐냐?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 빨간색들의 제곱의 합은 이 길이와 주황색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묻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전히 고등학교 기하의 끝판은 뭐라고? 직각삼각형 작도되니까 너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받을 꽂아. 직각삼각형 위에 몇 개 만들어줘? 2개. 너 여기서 수선을 꽂아. 직각삼각형 만들어줘. 수선을 꽂아.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수선을 꽂아. 직각삼각형 만들어줘. 저거 꼭 집에 가서 봐. 비슷한 똑같은 아이디어니까. 오케이? 수선을 받을 꽂았어. 괜찮니? 그러면 난 이젠 이변의 이름을 A라고 주고, 이변의 이름을 B라고 주고, 이변의 이름을 C라고 주고, 이변의 이름을 D라고 줄게. 여기서 말하는 A 누구의 제곱은, PA의 제곱은 뭐라고 갖다 쓰면 돼? 직각삼각형에 의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너야 앞에 있는 새끼. PC의 제곱은 뭐야? 얘야. 얘는 다시 아름다운 직각삼각형에 의하면 뭐라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야. 이게 자변이었어. 괜찮아? PB의 제곱은 누구야? 얘야. 괜찮아?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PD의 제곱은 누구야? PD의 제곱 얘예요. 괜찮아? 내 리액션 때문에 웃는 거니? 아니면 이게 아름다워서 웃는 거니? B제곱 더하기 뭐예요? C제곱이에요. 괜찮아? 실수에서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만족하는 거 맞죠? 네, 우리들은 같아요. 증명 끝. 괜찮니? 이해해? 근데 또 이거 이해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오늘 숙제도 안 해왔는데 답지도 안 보는 멍청한 학생은 없겠죠? 답지 풀이는 당연히 내게 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면서 내분점, 외분점. 이거 기가 막히게 중요해요. 또 여전히 책과 다르게 서술할 거예요.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선생님이 다르게 증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좀 펴. 지금 몇 시야? 8시 50분? 뭐 했다고 시간이 그렇게 갔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보야, 너 밤샜니? 뭐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어? 결막염 있어? 무지막지하게 빨간데? 저기 아씨 내분점 오늘 저기 시간은 좀 일찍 끝내진 않고 숙제를 내드릴게. 월요일날 볼 때까지. 월요일날 볼 때까지
내일 보는 학생들의 숙제는 저번 시간에 내렸던 직선의 방정식까지고 숙제 이상을 더해도 좋아. 내가 하는 건 최하의 마지노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까지 보는 그 순간까지 300 웬 한숨? 좀만 내드릴게요. 363페이지까지 정독해 주세요. 363 선생님 정독의 의미가 뭔지 알죠? 처음부터요. 좌표평면 처음부터.